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공동의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LG전자. LG전자를 모르신 분들 거의 없죠? 예, 일단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아진 밸류에이션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예상보다 더딘 전방 수요 고려에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고 글로벌 업계 밸류에이션 하락 반영해 동사의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한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에 근접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또 다른 리포트인데요. 방향성을 보자라는 제목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며 시장 내 주요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적 성장이 수익성을 개선하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하는 키가 되고 있다. 자동차 전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적 성장과 뚜렷하기 때문이다. 수익성 개선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 가전업체에서 패러다임 변화 중심 업체로의 도약을 진행 중이다. 22년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성장 키인 수주잔고 확대로 23년 이후로도 안정적 실적 성장 체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2분기 일회성 GM 볼트 EV 충당금 반영으로 영업적자 612억 원을 기록했다. 충당금은 1,510억 원이다. 예, 이제 LG전자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 쪽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리콜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엄청납니다. 예,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필드 클레임하고 워런티 클레임하고 조금 다른데 아무튼 워런티 클레임에 들어가게 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그걸 또 리콜하게 되면은 차를 불러서 그 다음에 그 며칠 동안 고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렌트 비용도 줘야 되고 그걸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하려면 또 수리 공임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GM 볼트의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리콜이 있었던 게 상당히 관련 업체는 상당히 지금 데미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원래 이제 어떻습니까? LG전자는 원래 이제 예를 들면 완성품을 만들잖아요. 예, 가전제품도 그렇고 다 완성품을 만드는데 이제 자동차에는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성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품으로 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제품일 때는 예를 들면 10%, 15% 영업이익률 된다면은 부품으로 가게 되면은 5% 남짓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 5% 남짓인데 이렇게 하면 리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을 다 까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하고 부품업체하고는 좀 다르다는 개념이란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LG전자가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완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 자동차로 들어가게 되면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GM 볼트의 이제 일회성 리콜 관련된 충당금 관련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좀 까먹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 종목을 왜 제가 월봉을 보여주냐? 예, 제가 이제까지 월봉을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LG전자를 보여주냐? LG전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언제입니까? 12월에서 1월 달입니다. 이때도 계속 줄줄 흘러내다가 갑자기 크게 또 상승해요. 장대 양봉이 나오죠. 올봉입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라. 예, 급하게 오르잖아요. 이때가 12월에서 1월. 이때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여기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딱 1년에 12월에서 연초까지만 보는 거죠.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만의 특수성 같아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LG전자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들어간 전장 부품도 하긴 하지만은 원래 본업이 뭡니까? 가전제품이잖아요. 가전제품 언제 하죠? 언제 실적이 나올까요? 그때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겠습니다. 11월 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 이제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그러니까 연 끝나고 나면은 1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LG전자, 삼성전자 같이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래 되면은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적 발표하니까 움직이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가 그렇게 힘을 못 내더라고요. 이상하게 LG전자는 실적이 잘 나와도 잘 안 움직이고 실적이 안 나와도 잘 안 움직여요. 딱 1년에 12월에서 연초 딱 그때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11월 말부터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은 다른 정보 하시고 12월부터 1월 짧으면 12월에서 1월 그럼 길면은 한 2,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초에 되면 1월 초에 어떻습니까? CES가 있죠? 그리고 2월 말이 되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 해서 스마트폰은 안 하고 있지만은 관련된 걸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ES 그다음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요 주간 그러니까 1, 2월 달이 그때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다른 기간에는 저는 그렇게 매력이 없더라고요. 이 종목이 약간 특징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12월에서 1월 길면은 2월, 3월까지 짧으면 1월에서 끝나고요.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기존 주주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좀 떨어질 때 타세요.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자,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지금 지지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자, 99,000원이거든요. 오늘 98,700원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탈했습니다. 4거래일 전, 3거래일 전이죠. 3거래일 전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99,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대인데 여기에 지금 다시 회복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회복을 못하게 되면 그 밑에 지지대는 8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15% 떨어지잖아요. 거의 15%면 엄청난 거잖아요. 뭐 5%도 아니고 그 밑에 지지대는 85,000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99,000원의 지지가 확인이 안 된다면은 좀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차라리 이 종목으로 또 한번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추세적으로는 8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구간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이 99,000원을 지지를 못 받는다면은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일부 지분을 정리하시고 혹시 지지를 못 받는다면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홀딩 해야죠. 지지를 못 받는다면은 여기서 일부 정리를 하셔가지고 밑에 구간 85,000원 구간에서 다시 잡는 거죠. 그러면 단가를 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1월 달까지 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떨어질 때쯤이면은 지금 이제 10월이나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9월 말 10월 뭐 많이 떨어진다면 9월 말 10월 막 그때쯤 될 겁니다. 그러 되면은 그때 잡으셨다가 한 두세 달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12월에서 1월 그때 한번 움직이거든요. 매년 그렇더라고요. 거의 보면은 12월달 1월달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거죠. LG전자보다 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연초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바이오주들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서 또 움직이시는 방법도 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대는 99,000원, 위에 저항대는 108,000원, 2차 저항대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지대는 85,000원이 됩니다. 수급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죠. 자, 수급동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16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사고 있긴 하지만은 중간중간 조금 삽니다. 하지만은 기조는 여전히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진짜 너무합니다. 한 달 동안 218만 8천 주를 팔았는데 단 이틀을 빼고 계속 팝니다. 너무하죠.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나온 종목도 아닌데
누가 지금 팔고 있느냐? 자, 금투가 팔고 있고요. 보험이 팔고 있고, 투신이 팔고 있고, 연기금이 팔고 있고, 사모펀드가 팔고 있고. 예. 웬만한 기관들은 다 팔고 있네요. 다소 아쉽습니다. 수급적으로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신용비는 0.76%. 이 정도면 안정적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지금 뭐 물론 중간중간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약 한 6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60만 주 정도가 한 달 동안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거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상황 보시게 되면은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 10% 이상이 4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차거래는 강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매도는 강하게 지금 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총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총알을 아직 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흘러내렸어요.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는데 아직 공매도가 공격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99,000원의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공매도를 안 칠 것 같고요. 만일 여기 99,000원 지지대를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매도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공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이고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치지 않는 상황인데, 만일 99,000원 만일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 그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의 공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혹시 이탈하게 되면은 지분 일부 정리하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단가를 조금 내리는 방법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지분율 몇 퍼센트냐? 지주사 LG가 33.6%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8%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죠?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83조 4천억에서 작년, 올해 84조 원, 내년에 89조 5천억. 괜찮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3조 5천억에서 올해 3조 9천억, 내년 4조 5천억. 실적은 잘 나옵니다. 항상 보면 LG전자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8천억에서 올해 2조, 내년에 3조 1천.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9천억 원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에서 실적이 역성장했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900억에서 올해 7,400억으로 조금 역성장했지만은 1분기보다는 회복을 했죠. 야, 3분기는 어떻냐? 작년에 7,400억에서 올해 8,300억. 드디어 작년보다 성장합니다. 조금이지만 성장합니다. 그런데 자, 4분기 작년에 영업이익이 693억 원에서 올해 4분기 8,706억 원입니다. 10배가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 4분기 때 QOQ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영업이익 10배가 된다는 거죠. 역시 이제 기저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언제 살아? 12월에서 짧으면 1월, 늦으면 2월, 3월. 그러니까 12월부터 연초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이제 실적 때문에 실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LG전자만은 이상하리만큼 12월에서 연초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LG전자만의 특성입니다. 12월에서 연초가 상당히 좋습니다. 빠르면 1월, 늦으면 2월, 3월까지.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팁이죠, 팁.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팁이 생기더라고요.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37%, 조금 높지만 유보율이 2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5%대죠.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3,800원, BPS는 128,000원 됐습니다. 13,800원인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98,000원이에요. 그러면은 PER 한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평가 상태이지만은 현재 지금 테마주가 상당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실적주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는. 예, 반도체도 요즘에는 힘이 없죠. 자동차도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 전반적으로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요즘 무슨 테마 많잖아요. 예, 그런 테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서 연초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노하우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이용하셔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돈을 보시면 되잖아요. 자,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HA가 그 가전제품이라죠. 가전제품에서 35%, 그리고 LG 이노텍에서 23%, 그리고 마찬가지죠. 다 여기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VS는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이 연결된 회사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LG전자도 자회사도 상당히 많잖아요. 쭉쭉 다 내려서 다 관련된 제조를 하는 전자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데가 이제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이 자산이 8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내리면 다 마찬가지죠. 다 자동차, 전장 아니면은 가전제품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내려서. 상당히 많습니다. 쭉쭉 내려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전제품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회사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간을 활용하세요. 그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되고 지지대 저항대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는 딱 사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딱 사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딱 그 시기에만 딱 활용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또 가야죠. 왜냐면 이 종목은 1년 내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만 딱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시기에는 관심 가질 필요 없죠.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그 점 참고하시고 그 점 활용하셔가지고 물도 타시고 그다음에 빠져나오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LG전자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제 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